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해설 강의를 맡은 김병철입니다. 이번 2016년도 3월 19일 날 있었던 사회복지 문제는요, 어, 뭐 2015년도 사회복지 문제의 수준하고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난이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거는 상당히 쉬운 문제도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회복지 문제가 작년도보다 다소 쉽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정도 문제면은 여러분들이 한 90점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번 2016년도 3월 19일에 있었던 사회복지는요. 근현대사가 7문제가 나오고요. 전근대사가 13문제가 나왔어요. 근현대사의 비중이 다소 높지요. 그리고 이제 주로 정치사 부분에서 5문제가 나왔고요. 문화사가 4문제가 나와가지고 역시 사회복지 직에도 정치사와 문화사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가면서 우리가 실제 사회복지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구나라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문제.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정규 기본 강의에서 실학 문제는 출제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중농주의 실학자 3명, 중상주의 실학자 4명을 갖다가 압축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박제가가 나온 거거든요. 응? 박제가가. 이 박제가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서울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 박제가는 여러분들이 북학파지요. 북학파. 왜 북학파라고 했습니까? 그의 저서인 북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박제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싹 북학파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북학파가 주장한 게 바로 뭐냐면 수레와 선박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여 어디와 통상을 강화시킨다? 청과 통상을 강화시킨다. 요걸 주장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박제가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거는 여러분이 박지원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박제가가 여러분이 우물의 비유를 들었어요. 우물의 비유. 그래서 이게 이제 뭘 강조한 거였죠? 소비를 강조했던 거예요. 소비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게 이제 받아들여가 가지고 1791년에 신해통공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요게 이제 신해통공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이 알아두실 것이 박제가가 여러분이 규장과 검서관 출신이라는 걸 알죠? 규장과 검서관 출신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화폐 사용에 대해서는 패전론을 주장했나요? 용전론을 주장했나요? 용전론을 주장하게 돼요. 박제가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이 기본 내용 이 5가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1번부터 봅시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했다. 지전설의 밑줄을 딱 치세요. 지전설이 나오면요. 제가 과학기술사에서 얘기했습니다. 김성문을 처음 얘기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주장자가 김성문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홍대용이라든가 정약용이라든가 최한기라든가 바로 이런 분들이 이제 주장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1번은 답으로 정하시면 안 돼요. 2번 2차 예속 논쟁에서 기년설을 주장했다. 2차 예속 논쟁은 현종 때. 근데 박제가가 살던 시기는 정조 때예요. 현종 때와 정종 때는 엄청난 시기예요. 박제가가 한 100살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2차 예속 논쟁 때 기년설을 9개월설을 주장한 건 바로 누구냐면 당시 서인 출신이었던 송시열이 되는 거지요. 토지개혁을 위해 여전제, 한 마을을 단위로 해서 토지를 나눠주자. 이걸 나중에 정전제로 바로 이제 계승시킨 분은 누굽니까? 바로 정약용 선생이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정답이죠.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됐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는 이제 현대사 사건 순서인데요. 일단 서울올림픽. 이거는 여러분들이 1988년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죠. 노태우 정부 때. 자, 그러면 이제 니은은 한일 월드컵 대회입니다. 이건 2002년도. 제가 이때 술집에 있었습니다. 2002년도. 기억이 또렷하게 납니다, 이게. 요거는 여러분이 김대중 정부 때죠. 김대중 정부 때. 2002년 월드컵. 그다음에 이제 금융실명제. 이거는 왜 몇 년도는 몰라도 김영삼 정부 때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 기본 수업에서 한 거. 특강 수업에서 했잖아요. 김영삼 정부 때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1993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자, 1차하고 2차가 박정희 3공화국 시절이고요. 3차, 4차가 박정희 2공, 저희 박정희 4공화국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박정희 정부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972년부터 1976년까지죠.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이 해주면 리을번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기억번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니은. 리을, 기억, 디귿, 니은.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이번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죠. 밑줄 친 그가 활동한 시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거 기본 수업 시간에 흥덕왕 딱 나오잖아. 밑줄 딱 쳐. 흥덕왕 나오면 내가 업적 2개 가르쳐줬어. 첫 번째가 완도에 청해진 설치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사치금지령 내렸다고 그랬죠? 근데 밑줄 친 그가 돌아와 흥덕왕을 찾아오고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을 노비로 삼는다. 그래서 남해안의 해상권을 갖다가 이분이 1년 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조용히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굽니까? 바로 장보고가 되는 거죠. 장보고가 살던 곳은 신라하대입니다. 흥덕왕 때니까. 그 신라시대의 모습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1번 쌍둥반도와 양쯔강 하류에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신라관 이런 거 있었죠. 2번 삼안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의 화폐가 주조된 건 고려 숙종 때지요. 12세기 숙종 때. 시전을 설치하고 개경, 서경 대도시에 주점, 다점, 과점, 서적점 이것도 역시 언제야? 고려시대가 되는 거죠. 농상지표 딱 나오면 고려 후기. 이함이 소개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고려시대. 그러다 보니까 1번밖에 신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지금 출제자가 장난을 치지 않았습니다.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아주 정직하게 낸 겁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이 좌우합작 7원칙은 여러분들이 제가 특강 시간에 보충 프린트를 주고 했습니다. 보충 프린트를 주고. 요거는 여러분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후에 좌우 분열이 심각해지니까 당시 중도 우익 세력이었던 김규식과 중도 좌익 세력이었던 여운형이 중심이 돼가지고 1946년 7월 달에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7원칙을 갖다가 만들게 되죠. 그걸 우리가 이제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좌우합작 7원칙은 여러분들이 일단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의 신탁 통치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피우면서 미소 공동위원회의 개최를 갖다가 속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1번 정답이에요. 1번 정답. 2번은 뭐가 틀렸는지 아세요? 신탁 통치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익 세력이에요. 우익 세력. 그리고 토지의 유상분배라고 했는데 유상분배가 아니라 이들은 무상분배를 얘기했어요. 무상분배. 무상분배. 그리고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주장한 건 장면 내각이에요. 장면 내각.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합작 7원칙의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죠. 특강 시간에 분명히 프린트로 해줬어요. 뭐가요? 장면 내각에 주장한 거예요. 4번은. 4번은 장면 내각. 그 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다음은 고려사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기역 니은에서 들어갈 말의 바른 것은. 이건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태조 때 실시대 때 그럼 내가 고려의 토지제도가 뭐라고 그랬어? 고려의 토지제도 역시 개경 붕괴라고 그랬지. 고려 토지제도 역시 개경 붕괴. 그래서 이게 역분전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역분전,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전전식과. 이 중에 태조 때 실시된 게 이거 아니에요? 공운이 많은 사람한테 준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경종 때 최초의 전식과가 실시되죠. 그게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는 여러분이 목종 때 실시되고 경전전식과는 문종 때 실시됐다. 이것만 알면 이 문제는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조 23년에 처음으로 이 제도를 설정했는데 사만을 통합할 때 조정의 관료들과 군사들에게 그 관계가 높고 낮은지를 논하지 않고 사람의 뭐만을 가지고 성품과 행동에 착하고 약한지를, 공로가 크고 작은지를 참넉하여, 그러니까 인품만 반영했다, 공운만 반영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역분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역본은 역분전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종 원년에 11월 비로소 직관과 상관의 각 품이 뭐를 제정하였는데 뭐겠어요? 시정전식과 전식과를 제정한 거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된다. 6번 문제 봅시다. 다음 글을 게재한 근대 신문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근대 신문은 여러분들이 한성순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민보들이 쭉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1번을 한번 보세요. 오세창 등 천도교, 밑줄 탁 세요. 천도교에서 만든 신문이 뭐죠? 만세보죠. 나중에 이 만세보가 이인직이 인수를 해가지고 바로 친일화가 됐다고 그랬죠. 2번은 여러분들이 영국인 베델이 있으니까 이건 대한매일신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남궁옥이 국한문 혼용체 신문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했대. 그럼 이건 황성신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관민공동회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 신문, 독립신문이겠죠. 독립신문. 자, 그런데 이제 박스 지문을 딱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즉 접속사가 나왔죠. 이렇게 접속사 뒷부분에 힌트가 나오게 돼 있어. 이또 히로부미의 본래 뜻이 어디 있겠느냐? 중야, 오라 찢어질 듯 한 마음이여 우리 2천만 동포들이여 살았느냐 죽었느냐. 먼저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조련이 망했다. 바로 무슨 의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을산의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신문 중에서 을산의학과 관련 있는 신문이 있을 거다. 이게 바로 장지연의 시랴 방송대국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린 신문이 바로 무엇이다? 황성신문이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신문 중에 황성신문 나왔어요. 이것도 근현대에서 제가 특강 시간에 칠판에다가 신문을 갖다가 요약별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 얘기해드린 거고요. 7번 문제 봅시다. 다음 자리와 관계 깊은 국가, 초기 국가 문제였죠. 근데 마지막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에 복속된 초기 국가는 부여 아니면 옥조 아니면 동해가 되는 거죠. 근데 부여는 지금 나왔잖아. 나왔으니까 이게 옥조 아니면 동해인데 학생들이 옥조냐 동해냐 이걸 막 구분하려고 하는데 사실 구분할 필요가 없어. 밑에 보면 동해에는 안 나왔어. 옥조에만 나왔지. 그러니까 고민을 해서는 안 돼. 근데 이제 지문을 통해서 이게 옥조냐 동해냐 이걸 알 수 있는 지문은 바로 그거야. 북쪽은 음루 부여, 남쪽은 예맥과 맞닿아 있다. 부여와 맞닿아 있대. 그럼 우리가 초기 국가 이렇게 그려보면 부여가 요쪽 아니야, 옥조가 요쪽 아니야, 동해가 요쪽 아니야. 그럼 부여와 맞닿은 게 옥조야 동해야? 옥조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옥조와 관련된 문제예요. 1번 문제 봅시다. 형사치수제과 소옥제가 행해졌다. 이거는 무조건 고구려가 되는 거지. 해산물이 풍부했으며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이게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란 외에 수출했다고 하면 변환을 얘기하는 거고요. 12월에 제천 행사가 열린 나라는 딱 한 나라야. 나머지 나라는 10월 아니면 5월이야. 어떤 나라? 부여가 되는 것이죠. 1세기 초부터 왕호를 사용했다.
자, 지금 7번 문제까지 한번 여러분 쭉 풀어봤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기본 수업 철저히 들었으면 다 풀리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앞장에서 한두 개가 나갔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나요? 자, 8번 문제로 갑시다. 이 8번 문제도 내가 근현대사 특강 시간에 항상 대한민국 임시정부 할 때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내가 임시정부 나오면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헌정변천 꼭 알아두라고 그랬죠? 헌정변천. 몇 차 개헌까지 있었죠? 5차 개헌까지 있었죠? 1차 개헌, 2차 개헌, 3차 개헌, 4차 개헌, 5차 개헌. 자, 1차 개헌은 여러분들이 대통령제였죠? 2차 개헌은 의원 내각제였잖아요. 3차 개헌은 집단 지도 체제였대요. 집단 지도만 쓸게요. 4차는 주석제, 5차는 주석 부주석제였어요.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연도를 좀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이게 1919년, 이게 1925년, 이게 1927년, 이게 1940년, 이게 1944년.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이제 요런 얘기했어요.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미국한테 무슨 청원서를 내잖아. 그게 뭐야? 위임 청원서 아니야. 이게 배경이 돼가지고 당시에 문제를 삼아가지고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됐다고 그랬지? 근데 그 국민대표회의의 결과 분열이 돼버렸지? 어떻게 창조파, 개조파, 현상유지파. 그리고 나서 결국 현상유지파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창조파와 개조파가 다투다가 결국 탈당해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창조파를 현상유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개헌을 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백범 김구 선생 체제가 이제 쫙 이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국민대표회의가 언제 있었느냐는 얘기죠. 1923년이죠. 그래서 1차 개헌과 2차 개헌 사이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대표회의가 들어갈 곳은 나번밖에 없는 것이죠. 뭐 수업 시간만 정확하게 들었어도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고. 9번 문제입니다. 자, 호조에서 아래기를 이것은 진제와 환상을 위해 설치한 것이고 한자가 지금 쭉 나오는데 뭔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국고는 궁극의 수요에 대비한 것입니다. 이해 안 가죠? 뭔 말인지 외국어 같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여기다 비추세요. 여러 번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생활이 아주 넉넉하지 못하므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므로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경제가 안 좋아. 국민들의 생활이 아주 핍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득이 국고로 지급하여 국고로 나라가 지급하여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서민 금융대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무슨 기간을 얘기한 거야? 춘대춘합 기간을 얘기한 거야. 근데 어느 시대의 춘대춘합 기구야? 세종시기에. 그럼 세종시대의 춘대춘합 기구는 뭐가 있어? 의창밖에 없지. 세종시기니까 아직까지는 상평창이 춘대춘합의 기능을 갖지 않는 때지. 그래서 정답 2번이 되는 거야. 1번은 여러분이 고려 태조 때지요. 강학보는 뭡니까? 이 강학보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승려가 될 예비 승려들에게 장학금을 준 겁니다. 그걸 광학보라고 해요. 그리고 제2번은 뭡니까? 고려 광종 때 만들어진 빈민구제재단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혹시나 4번에다 정답 찍지 않는 학생이 없나 모르겠네요. 4번은 광종 때입니다. 고려 광종. 자, 1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 10번 문제는 그동안 공무원 문제에서 출제가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출제가 하도 안 돼가지고 언제 출제될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 기본 수업 2주째 코스에서 나가는 삼국통일과정이죠. 삼국통일과정.
자, 삼국통일 과정 여러분이 한번 살짝만 간단하게 써볼까요? 일단 여러분이 612년에 살수대첩이죠. 645년 안시성 전투 일어나죠. 그래서 고구려가 수당 세력을 막아냄으로써 민족의 방파제구시를 하죠.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인 648년에 나당 연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여파로 해가지고 660년에 뭐가 멸망하고 백제가 멸망하고 668년에 뭐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다가 신라군과 고구려 백제의 연합군과 연합하여 나당전쟁이 이루어지죠. 그 나당전쟁이 675년이에요. 이게 나당전쟁. 그 나당전쟁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매소성, 하나가 기벌포. 그래서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함으로써 결국 676년에 삼국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요 순서에 입각해서 그대로 하면 돼. 기억번은 여러분이 의자왕이 항복했으니까 당연히 백제가 멸망했다라는 거지. 그 기억번은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니은번은 여러분들이 연개소문의 아들인 남산이 항복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고구려 멸망이 되는 거예요. 자, 디귿번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백제 멸망 이후에 당나라에서 백제에다 웅진도독부 만드니까 나중에 신라가 그들을 쳐가지고 웅진도독부를 탈환해가지고 거기에 소불이주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백제 멸망 이후야. 백제 멸망 이후. 그래서 676년이에요 이게. 671년. 그러다 보니까 디귿은 니은 다음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걸 모른다고 쳐봅시다. 당연히 리을번은 매소성 나오니까 이게 삼국통일 마지막 아닙니까 이게? 이게. 그래서 순서는 기역, 니은, 니을 순이야. 기역, 니은, 니을 1번 정답될 수 있고요. 2번 기역, 니은, 니을 2번 정답될 수 있고요. 3번과 4번은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어. 그 이지선다형이야. 틀려도 2번 찍고 틀려야 돼. 근데 이제 2번은 될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은요. 지금 디귿번 요것이 백제 멸망 이후의 상황이야. 백제 멸망 이후에 신라군과 백제 부흥군과 고구려 부흥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고구려 멸망 이유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디귿번은 여러분들이 니은 다음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밖에 안 됩니다. 참고적으로 제 교재 기출문제 중에 소불이주와 관련된 내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푸신 분들은 이거 쉽게 풉니다. 요게. 11번 문제는 내가 이거 역시 2주차 코스에서 강조했던 신라 군왕의 업적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병부를 설치했다. 그리고 연호, 건, 원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누굽니까? 법흥왕 아닙니까? 법흥왕. 자, 1번 자장의 권유로 황룡사 9층탑을 건립하였다. 이거는 7세기 선덕여왕이 되는 거지요. 2번 문제 봅시다. 율령을 공부하고 백간의 공복을 제정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율령반포와 관련되는 거니까 백제 법흥왕이 되는 거죠. 이게 정답이네요. 이게 정답이에요. 3번 청소년 조직인 화랑도 조직을 개편하였다.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했다. 이건 무조건 진흥왕 아닙니까? 6세기 진흥왕. 4번 원강에게 수나라 군사를 청하는 걸사표를 짓게 했다. 걸사표 언제죠? 이거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화랑도에서 합니다. 화랑도. 화랑도는 공인하고 조직하시는 진흥왕. 그리고 진평왕 알아두라고 그랬지. 진평왕 나오면 원강을 알아두라. 그때 원강이 나오면 두 가지다. 세소고개, 하나는 걸사표. 필기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진평왕 때입니다. 이거. 4번은 진평왕 때입니다. 12번 문제로 갑시다. 조선시대 북방정책과 관련된 인물. 1번에 보시면 최명길 나오죠. 최명길이 어디에서 나오는 분이죠?
병자호란 정묘호란 때 나오죠. 그때 이분은 청과 싸우자고 한 사람입니까? 청과 타협하자고 한 사람입니까? 타협하자고 한 사람. 그 주화론을 주장했어. 근데 거기 내용을 봐봐. 청나라의 군신관계 요구에 대해 무력 항쟁을 주장해야 된다. 자, 이걸 주장하신 분들은 쓰세요. 김상헌, 윤집, 오달재, 홍익한.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그 1번 틀렸어요. 자, 그 다음 2번은 기병을 주축으로 하는 별무반을 조직했대. 신이 이번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적은 기병인데 신은 보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려 숙종한테 건의하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윤관이에요. 3번 김종서. 김종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겨울비가 아니에요. 세종의 명으로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했다. 사군 육진 개척할 때 육진 개척하신 분, 그죠? 만약에 사군이 나오면 그건 김종서가 아니라 최윤덕이죠. 사군 육진 개척. 이게 정답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4번 임경옥 때문에 헷갈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임경옥은 여러분이 인조 때 활동하다가 인조 때 죽어요. 효종 때는 이분이 저승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효종 때는 북벌론을 계획하고 싶어도 계획을 못하죠. 아마 살았었으면 이분은 아마 북벌론을 주장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죽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13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7급 용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강목체예요. 강목체인데 우리가 그 사회복지 문제는 말이죠. 다른 국가직이나 지방직과는 틀리 약간 7급 수준의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그게 심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예외 없이 지금 13번의 1번 지문 그리고 14번의 금속 제작 기술 요게 사실 7급 유형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한번 13번 문제 봅시다. 주작에 대한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역사 서술의 강목체가 사라졌다. 우리 순수하게 봅시다. 강목체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동사강목입니다. 동사강목 언제 쓰여진 겁니까? 조선 전기입니까? 조선 중기입니까? 조선 후기입니까? 조선 후기입니다. 강목체가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다. 순수하게 풀면 그거고요. 학문적으로 풀어봅시다. 강목체라는 건 여러분들이 성리학적 사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도 사실 성리학을 비판하는 경향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성리학적 사관이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목체가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16세기 이후에는 여러분이 강목체가 대세예요. 16세기 이후에는. 16세기 이전에는 편년체가 대세고요. 16세기 이후에는 살인이 집권하면서 성리학이 매우 중시되거든요. 그럴 때는 강목체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목체는 성리학적 사관과 일치하는 바로 역사 서술체라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번 한번 봅시다. 진경산수, 사실적인 묘사, 18세기 전반기의 회화의 특징 맞죠? 그 다음에 3번, 서양인이 제작한 세계지도가 전래되었다. 이게 뭐겠어요? 망국지도예요. 고려망국전도. 고려망국전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세계관을 확대시켰다고 했지요, 조선 후기에. 그 다음에 판소리, 탈춤, 서민문화, 조선 후기에 유행했지요. 나머지가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건 1번밖에 안 나오지요. 14번 문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14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주 좀 생소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순수하게 풀어봅시다. 나한테 배운 것만 가지고. 1번, 철광석 생산이 풍부하고 제작 기술이 발달한 가야는 뭐 그럴듯합니다. 가야가 철이 유명하니까. 불상을 철로 만들 것이다. 내가 한국사 문화사 파트에서 불상을 철로 만든 시기 한번 얘기했습니다. 언제입니까? 고려초입니다. 고려초.
고려초, 충국리 철불이죠. 그래서 이 철불은 여러분이 신라하대에서 고려초까지 유용한 겁니다. 그걸 생각하신다면 1번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 2번 봅시다. 칠지도 강철로 만들었겠지. 당연히 칼이니까. 글씨를 갖다 새겼어. 그래서 칠지도 명문이 있다고 그랬지. 2번 크게 문제 없고요. 고구려의 고분벽화는 철을 단련하고 수레바퀴를 제작하는 인물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을 것이다. 당연히 일상생활의 모습이 벽화에 그려졌을 거니까 이런 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라 고분에서 출조된 금관 띄어나 안 띄어나? 우리 거니까 띄어나다고 하겠지.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끄집어내면 됩니다. 이게. 자, 15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15번 문제는 여러분이 어디에 힌트가 나왔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자신의 후임을 자천하는 제도를 폐지시킨다. 원래 조광조가 이조전랑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자천권을 만들었잖아. 그리고 3사 관원 선발권을 만들었잖아. 그게 폐지될 때가 언제야? 영조 때 아니야, 영조 때. 그래서 영조 때 이조전랑의 기능을 갖다가 혁파시켰다. 내가 강조했잖아. 싼서이, 살림을 부정하고 서원을 절폐하고 이조전랑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영조밖에 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바로 일본에 속속속동무가 뜨잖아. 속속속동무. 속대전, 속오레이, 속병장도설, 그 다음에 동국문헌비고 무언노. 그 정답 1번이야 바로. 이걸 갖다 고민하는 학생은 이건 아직 한국사가 안 된 거야. 그럼 2번도 보자. 주자소를 설치하고 개미자를 주조한 시기는 언제야? 조선? 태종이지. 그 다음에 초계문신제 껐어. 정조 때야. 호포제를 실시하여 양반들에게 군포를 징수한 건 누구셔? 흥성대원군이잖아. 자, 이번 사회복지 문제에서 가장 학생들에게 난감하게 적용된 문제가 아마 16번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일제 통치 방식 3기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죠? 황국 신민아라는 단어가 나오고 한국인을 침략 전쟁에 동원했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건 당연히 일제 통치 방식 3기의 내용이죠. 자, 1번. 기어 황국 신민서사를 아동은 물론 성인에게도 암송하도록 하였다. 아동용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인용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제 교재 그대로 나오죠?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정답입니다, 이거는. 근데 2번, 3번, 4번도 정답 같더라는 얘기죠. 잘 보세요. 2번은 궁성요배, 서울 남산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세워졌다고 그랬는데 일면일사입니다. 한 면에 한 개의 신사를 두었어요. 일면일사. 그 전국 각지는 아니야. 자, 그리고 3번도 잘 봐봐. 지원병제도가 있고 징병제도가 있어. 어떤 게 강한 거지? 징병이 강한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실시된 것은 징병이겠어, 지원제겠어. 지원제. 그 지원제가 43년, 징병이 44년. 근데 연도를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만보산 사건은요. 만보산 사건은 만주사변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럼 만주사변은 1931년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국가총동원법은 언제 만들어진 거야? 1938년이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1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16번 문제는 1번이 정답입니다. 어때요? 곰곰이 풀어보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근데 여기 이제 시험장에 가면 긴장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생각이. 그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문제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자, 17번 문제로 갑시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이거 뭐 병제 병폐신 문제 아닙니까? 병제 병폐신. 병이 뭡니까? 병인 박해. 제너럴 셔모노 사건. 그리고 병인 박해가 원인이 돼서 병인 양효. 파르트 도굴 사건. 10세기죠? 그러면 신미양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가는 병인령에 프랑스인이 강화도를 점령하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인양요야, 병인양요. 그리고 나는 신민연이니까 당연히 신미양요야. 어?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거 찾으라는 얘기야. 운효우가 강화도 초지진을 공격한 건 강화도 조약 배경이지. 강화도 조약은 신미하고 다음이잖아. 흥성대군 하야 이후. 그다음 2번 영남 지방의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렸다. 영남 만인소지. 이거는 조선 책략 유포 이후니까 1880년 이후가 되는 거야. 안 돼.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된 것도 1882년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오페르트 정답, 씨발 정답. 오페르트. 이거 뭐 중학생도 풀어, 씨발 중학생도. 18번 문제는 내가 수업 시간에 그대로 강조했던 거야. 그대로 강조했던 거. 한번 볼까? 우리나라 탑의 양식은 목탑 양식에서 석탑 양식으로 이양되었다.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수업 시간에 내가 배경 설명했잖아. 우리의 산천에는 화강암이 널리 있어 석재를 구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에서는 황토가 많아 전탑이 유행했는데 신라에서 이를 본떠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잘라서 만든 탑, 전탑 양식의 대표적인 탑 딱 하나야. 신라시대 뭐야? 분황사 모존석탑. 그래서 내가 사진까지 보라고 그랬어. 돌을 쌓았느냐, 돌과 돌을 끼 맞췄느냐. 돌을 쌓았다. 그게 전탑 양식. 분황사 모존석탑이야. 자, 그리고 니은번은 고려 후기에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원, 니은, 경천의 니은. 경천사 10층석탑. 단순 문제지 뭐. 3번 정답. 어때요? 이런 문제 내가 아까 90점 이상 나와야 된다는 이유가 있죠? 90점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느낌이 와야 돼요. 내 수업을 들으면 이런 문제쯤은 다 맞추겠구나. 뭐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아까 뭐 금속기술 이런 건 내가 가르쳐준 적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가르쳐준 적 없어요. 근데 나머지 다 가르쳐줬잖아요. 수업 시간에 빠진 게 있어요? 없어요. 19번 문제. 다음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놈의 1300만 원. 그놈의 1300만 원. 딱 뜨고 국채보상운동 나와야 돼요. 딱 뜨고. 국채보상운동. 이 한국사는요. 딱 읽으면서 느낌과 함께 답이 나와야 돼. 국채보상운동 1907년 아니야 이게. 보아나가 주도했어? 보아내는 1904년이야. 보아내. 황무지 개관 반대 운동에서 성공했지. 2번 총독부의 탄압. 내가 얼마나 강조했어?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했다. 통감부의 방해. 마치 내간의 문제 같아. 3번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또 여기에서 대구에서 시작된 건 암기가 됐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나 안 됐나 막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 물산장려운동하고 국채보상운동은 다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운동이야. 그래서 3번 정답이야. 내 살림 내 것으로. 이거는 22년 물산장려운동. 그게 정답 3번. 20번 문제. 다음 연표에서 가라 시기의 정치적 상황. 자, 1번에 밑줄 쳐. 홍경래의 난. 내가 이거 나오면 시기 꼭 알아두라고 그랬지. 1811년 어느 왕 때야? 순조. 그러니까 최소한 나번에 들어가야 돼. 자, 2번 이인자의 난. 이나사. 이인자의 난. 나주벽서 사건. 사도세자 죽음. 언제야? 영조. 그러니까 이거는 가도 안 되고 라도 안 되고 다도 안 되고 라도 안 돼. 다. 황사형 백서 사건. 황사형 백서 사건과 관련 있는 게 뭐지? 무슨 박해? 신유박해. 신유박해는 정조 사후 직후. 그러니까 정답은 가가 되는 거지. 3번은 가가 돼야 돼. 맞지? 그러면 라보를 딱 보니까 삼정이정청이라는 말이 나왔어. 이 삼정이정청이 언제 설치됐어? 내가 여기 가가지고 바카스병 막 뿌렸다고 그랬지? 기억났나? 언제 배운 거야? 삼정이정청 암행어사 파견.
임술농민봉기. 임술농민봉기는 언제 터진 것이지? 철종 때. 그래서 내가 시기를 강조한 거야, 시기를. 그러니까 당연히 라번이 되는 거지. 정답 4번. 자, 3월 19일 날 사회복지 보신 분들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버스는 떠난 겁니다. 합격을 못할 것 같으신 분들은 미련 갖지 마시고 더욱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 사회복지사에는 높은 점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점수를 받으시고 한국사는 여러분이 하여간 이겁니다. 한국사는 뭐 한국사를 복잡하게 하면 말로 표현도 못합니다. 근데 단순화시키십시오. 그 단순화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기본 수업을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이제 혼자 공부하는 분도 있겠는데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수업을 들으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기본 수업을 3번 정도는 돌리셔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1순, 2순, 3순 해보면 왜 돌리라는지 압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문제풀이. 이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한 600에서 700문제면 됩니다. 기출문제죠. 주로 기출문제. 예상문제 풀지 마시고요. 그동안에 기출되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풀이로 요 기본 수업의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재복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해줘야 될 게 여러분이 단권화된 교재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험 때까지 여러분들이 뭐 수십 회독을 하시면 됩니다. 수십 회독. 이게 한국사 공부 방법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되면 90점에서 100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나는 가끔가다 답답한 게 뭐냐면요. 학생들이 한국사 공부하는데 기본도 안 됐는데 문제풀이에 연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막 시중에 가가지고 막 문제집 두꺼운 걸 사다가 뭐 600, 700이 아니라 막 수천 문제씩 풉니다. 수천 문제씩 욕하면서 짜증내면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기출문제 600에서 700문제 딱 풀고 여러분이 접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단권화된 걸로 계속 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 단권화는 여러분이 기본 수업 3순환을 하면서 여러분이 만들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하면은 한국사는 다 90점 이상 나옵니다.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잔소리까지 해서 사회복지직 문제 풀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